자, 이번 시간에는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공부하자. 어떤 게 더 큰지 따지는 걸 공부하자는 거야.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 2랑 4랑 누가 더 커? 너무 쉬운 거 물어봤나요? 당연히 4가 더 크죠. 그지?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이제 대소관계라고 해요. 4가 2보다 더 크다. 대소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2가 4보다 큰 거는 4가 2보다 더 큰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우리가 음수를 배웠단 말이지. 음수를. 자, 보자고. 자,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더 커지죠. 그치?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4, 3, 2, 1 작죠. 요 개념을 그대로 확장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쭉 가면 작아지는 거야. 대소관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내가 부호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 부호를 바꿔버리면 내가 마이랑 마사랑 놓고 보자고. 자, 그러면 마2는 마4와 비교했을 때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큰 놈이지. 보여? 보여? 어떤 일이 벌어졌어? 자, 마이너스를 안 붙였을 때에는 당연히 이렇게 됐었는데, 그죠?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반대 방향으로 바뀌더라 이거야. 그치? 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 음수랑 양수랑 비교를 하면 어때? 0을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말이야. 0을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양수면 무조건 오른쪽이잖아. 음수면 무조건 왼쪽이지. 오른쪽일수록 더 큰 거니까 이거 뭐 따질 필요는 없는 거야. 양수가 무조건 음수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다음에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더 오른쪽에 있을수록.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정리할 수 있냐면, 자, 음수면 0보다 항상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 있으니까 더 작은 거야. 양수면 0보다 항상 오른쪽에 있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으니까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양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져? 양수 같은 경우는 양수는 이제 오른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즉 0에서부터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멀리 갈수록 절대값이 클수록 말이야. 커지는 거죠.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크다. 절대값이란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그치? 원점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비교를 하면, 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 왼쪽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 즉 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 0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작죠.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0에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더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요걸 기억해 주면 돼. 자, 뭐야? 음수, 영, 양수 너무 뻔한 얘기니까 이건 뭘 기억하면 돼요? 음수끼리 비교할 때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양수끼리 비교할 때랑 반대야. 부호 제껴놓고 생각하면은 2랑 4 중에서는 4가 더 크거든. 그러니까 부등호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둘 다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면 부등호의 방향이 샥! 아이고, 들들러 갔다. 아이고, 아파라. 요렇게. 그지? 요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2, 4를 비교하면 이쪽이 더 큰데, 선생님 엄지손가락 말이야. 2, 4를 비교하면 이쪽이 더 큰데, 마마를 갖다 붙이면 뒤집어진다 이거야. 부등호의 방향이. 됐죠? 그걸 기억해 주는 거고, 그걸 말로 설명하라 그러면 양수끼리 비교할 때 절대값이 클수록 큽니다. 음수끼리 비교할 때
절대값이 클수록 작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줘야 되는 거야. 음수는 양수보다 항상 작죠. 뭐 그런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됐지? 기본 설명은 이제 끝났고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첫 번째 예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말이지, 여기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인데, 요거 0보다 큰 숫자면 되니까 대략 1 같은 거 나와. 1 같은 거. B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1 같은 거 나와. 그럼 여기다가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을. 서술형에다가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쓰면 안 돼. 알겠지?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상을 하자는 거야.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라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라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러면 요거는 1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1이죠? 요거는 0 되죠? 얘는 마마뿔 돼서 2가 되죠? 자, 주어진 문제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는 그렇다고 답에다 2를 적으면 안 돼. 1과 마이너스 1은 나 혼자 상상한 거야. 서술형 답안지에 써서도 안 돼. 알겠지? 나 혼자 상상한 거야. 즉, 답에다가 적어줄 때는 이걸 적어준다는 얘기지. 가장 큰 놈은 M와 B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걸 찾아서 이걸 적는 게 아니라 이걸 적어줘야 돼요. 가장 작은 놈은 이놈입니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예제가 끝났습니다. 됐지? 여기다가 1이나 마일이 아니라 양수 아무 숫자나 음수 아무 숫자나 100개를 넣어보든 1000개를 넣어보든 1억 개를 넣어보든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지? 자,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서술형에다가는 A가 1이라고 하자,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래 봤더니 이런 말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지? 그건 수학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지? 자, 어쨌든 푸는 스킬을 가르쳐 준 겁니다. 푸는 스킬을. 자, 선생님, 그러면 스킬이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원래는 머리로 풀어야 돼.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원래는, 이거 뭐야? A와 B가 있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양수고, B가 음수거든.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세요. 자, A가 양수고, 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A가 더 커. 그래서, 일단, 둘을 비교를 하면 말이야. A랑 B랑 비교를 하면, A가 더 크다고 했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야. A 플러스 B. 자, A랑, A 플러스 B랑, 내가 한번 빼볼게. 내가 뺐어요. 자, 이렇게 뺐어. 자, 뺐더니 A에 자, 분배 법칙. 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거 뭐를 의미하냐면 뒤에 부호를 싹 다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뒤에 부호를 싹 다 바꿔라. 여기 이제 마이너스는 부호 바꾼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거에 부호를 다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바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죽죠. A 빼기 A니까 마이너스 B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B. 자, B는 애초부터 음수라며 B가 음수야. 근데 그 앞에다가 다시 한번 부호를 바꾸래. 그러니까 뭐가 돼? 마마 뿔이잖아. 결국 얘는 0보다 큰 양수가 됩니다. 0보다 큰 양수가 돼. 그러면 내가 별에서 네모를 뺐어. 근데 이게 결과가 양수가 된대. 그치? 마치 5 빼기 2처럼 말이야. 앞에 거가 더 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를 하면 A와 A 플러스 B를 비교를 하면 이게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와. 됐죠?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여튼간에 그러다 쳤을 때 내가 지금 요거 이렇게 비교했었거든. 이런 식으로 한두 번 더 해보면 돼. 요것도 한번 해보고, 요것도 한번 해보고, 요거랑 짝지어서 말이야. 이거랑 짝지어서 해보고, 또 요거랑 또 짝지어서 해보고,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너무 힘들잖아. 그치? 중학교 1학년 수준도 아니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그냥 1이랑 마이너스 1을 대입을 상상을 해서 대소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틀리진 않아요. 답은 다 맞아요. 단 서술형에다가 1과 마이를 상상을 해서 풀었다는 얘기는 적지는 말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제 보자. 두 번째 예제 보면 두 수를 선택하여 곱하고 나머지를 뺀다. 두 수를 선택하여 곱하고 나머지를 뺀다. 자, 두 수를 선택한다. 주어진 건 3개인데 2개를 선택하래. 몇 가지가 나와? 총 3가지가 나오죠. 자, 이렇게 짝을 지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0.5.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짝을 지으면 2분의 1이랑 4분의 5.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짝을 지으면 마이너스 3분의 2랑 4분의 5. 자, 이렇게 2개를 골라서 곱하고 남는 놈을 빼줬을 때의 값.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는 4분의 5가 남죠. 그거를 빼주고 그 다음 이렇게 골랐으니까 여기 남죠. 마이너스 3분의 2를 한번 빼주고 이렇게 골랐으니까 이제 2분의 1 남죠. 그 값을 x라 하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도 x고 얘도 x고 얘도 x야. x의 후보들인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계산을 다 마무리 해줘야죠. 1번, 2번, 3번. 자, 1번 계산을 하자. 자, 약분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 그래서 마저 계산을 통분을 해주자. 통분하자. 통분. 자, 3, 4, 12 최소공배수 12로 통분하게 되면 여기는 4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죠. 마4. 그 다음에 여기 3을 곱하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15는 마이너스 12분의 19가 되겠죠. 됐죠? 예, 계산해 줍시다. 8분의 5 마마뿔 24로 통분을 하면 24분의 31이죠. 자, 요거 계산해줍니다. 요거 약분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자, 최소공배수 6으로 통분을 하면 앞에 보면 마이너스 5는 그대로 있고 3을 곱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분의 8이죠. 세 가지를 다 겨우 계산을 다 해줬어. 자, 뭐라고? 자, 3개를 숫자를 줬는데 2개 골라서 곱하고 하나 뺀다. 그런 경우는 몇 가지? 3가지. 3가지를 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고 나서 이게 문제 끝이 아니지? 그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 절대값이 가장 큰 수. 자,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찾아보자. 절대값이야. 자, 절대값. 이놈의 절대값은 12분의 19죠. 이놈의 절대값은 그냥 24분의 31 그대로지. 이놈의 절대값은 6분의 8입니다. 물론 이제 약분하면은 뭐 3분의 4긴 한데 그걸 떠나서 지금 약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절대값끼리 또 크기를 비교하려면 분모가 또 다르게 있으니까 짜증나죠? 12, 24, 6을 최소공배수 24로 통분을 하자. 24분의 38. 얘는 뭐 통분할 필요가 없지. 얘는 24분의 이렇게. 누가 제일 커? 이놈이 제일 크지.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A라 하자. 얘는 절대값이야 지금.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요놈이지. 그 다음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 얘가 제일 작네요. 30이 제일 작잖아.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를 B라 하자. 요게 A, 요게 B. 됐지? 그때에 A-B의 절대값을 구하세요. A가 마이너스
12분의 19.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는 24분의 31. 거기에다 이제 절대값을 씌운 거죠. 이렇게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고, 얘네 이제 계산을 마저 해주면 마이너스 24분의 계속 왼쪽으로 가지. 38칸 31칸 왼쪽으로. 그러니까 얘는 69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이라 했으니까 그냥 절대값이 약분부터 해야 되겠다. 3분의 8, 8에 24. 여기는 3, 2 이렇게 되나? 절대값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9호는 버리고 나오죠. 8분의 23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수의 대소관계, 대소 비교하고 사칙 연산에 관련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짬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면 뭐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5점에서 뭐 한 8점 정도 사이 그 정도 이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소관계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중요한 게 음수끼리 비교할 때에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는 거. 이게 지금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였고, 요렇게 주고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말이야. 그냥 대충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만 주고 요런 거 줘서 얘네들끼리 큰 거, 작은 거 골라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1이나 마일처럼 그냥 계산하기 굉장히 쉬운 숫자로 아무거나 내가 상상을 해서 푼다 이거야. 단 서술형에다 그 상상한 숫자는 적지 않고 결과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이런 식으로 사고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경우로 나눠줘서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유리수의 대소관계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